자, 오늘 완자 통합과학 첫 시간인데요. 10페이지. 책 꺼내보시고 10페이지. 오늘 배울 거는 과학의 기초라 그래서 고등과학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 그대로 기초 부분이에요. 요거 1시간이면 끝나고 이제 요 과학의 기초 뒷부분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여기는 뭐 너무 싫어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는데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자, 책에 보면은 맨 처음에 글씨는 다 보이니? 눈 감은 사람 앞자리 괜찮아? 자, 자연색이라고 해서 미시색이라고 거시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자연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과학에는 한자하고 영어가 많아요. 여기에서 미자가 미세하다 그런 얘기거든. 그럼 미시색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물질이나 그러니까 작은 물질이나 어떤 현상 요거를 이제 미시색이에요. 그래서 너네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세상의 물질들이 무슨 알갱이로 돼 있어. 뭘로 돼 있지? 원자 들어봤지? 원자, 분자 이런 거 돼 있죠. 근데 그 원자들 눈에 보이니? 안 보이죠? 그거 보이면은 이상한 거 병원 가봐야 돼. 안 보이게. 원자. 그 다음에 보통 원자들이 결합하면 분자가 되는데 분자. 그 다음에 또는 이런 원자들이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면은 이온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아주 작은 물질 또는 입자가 되겠죠. 그럼 이런 작은 물질이나 어떤 현상을 미시세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거시세계는 요 거자가 한자로 무슨 거자인지 알니? 한자 배웠니? 쓸지는 몰라도 뜻은 혹시 알아? 거자가 무슨 거자? 큰 거자 이렇게 큰 거자. 그러면 큰 색. 큰 물질이나 어떤 현상을 거시색이라. 그래서 너네 옆에 친구들 눈에 보이잖아. 그 다음 밖에 나가면 나무도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길거리 다니는 개나 고양이도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물질이나 현상을 거시색이라. 어렵지 않지? 뜻만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책에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규모라는 게 있어요. 규모는 얼마나 차지하냐 요거를 규모라 그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 규모라는 게 있고 공간 규모라는 게 있어요. 시간 규모는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차지하는지. 예를 하나 보니까 오늘 1억 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1초라는 시간이 있어요. 누가 시간이 더 긴 거지? 1억 년이 더 긴 거죠. 그럼 이 1억 년을 가지고 시간 규모가 1초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공간 규모는 뭐냐면 1km라는 거리가 있고 1cm라는 거리가 있어요. 누가 더 긴 거지? 1km 길지. 그럼 1km가 1cm보다 공간 규모가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규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마나 차지하는지. 응? 그거를 얘기해요. 자, 이거 말뜻만 좀 알아두시고 그때 요 시간 있잖아요. 너네 기본으로 우리가 1초라는 시간을 정하는데 1초가 너네 시간이 어떻게 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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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1초 가는 거지, 그치? 1초라는 시간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정했냐면은 세슘 원자가 있어요. 너네 원소기호도 혹시 배웠니? 세슘 원소기호. 세슘 잘 못 들어봤지? 너네 원소기호 중에 이런 건 알겠지? 이거 뭐니? 이거는 이거는 뭐 원소기호들 많이 배웠죠? 이거 뭔데? 이거 몰라? 규소. 얘는 뭐 철. 그래서 우리 생활에 자주 쓰는 원소들은 원소기호들 많이 봤을 텐데 세슘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자, 세슘 원소기호가 CS예요. CS. 이게 세슘. 근데 세슘 원자에서 빛이 나올 때 너네 빛도 파동이 있거든. 파동이 뭔지 알아? 너네들은 오늘 처음 보니까 선생님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모르겠어. 파동이 뭐니? 뭐 어느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이렇게 펴져나가는 게 파동이에요. 근데 빛도 파동이에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물리 배우다 보면은 빛이 파동의 현상도 있고 입자의 현상도 있는데 빛도 진동이에요. 그래갖고 니네 그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을 뭐라 그러지? 사람 눈에 보이는 빛. 가시광선 들어봤어요? 가시광선. 이게 한자로 눈에 보인다 그런 얘기잖아. 가시광선이 뭐가 있지? 빨주, 노초, 파란보 요 색깔기를 가시광선이라고 눈에 보이는.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얘네들 빛이야 파동이에요. 그럼 진동을 해요. 근데 보라색이 좀 진동을 많이 하고요. 빨간색은 이렇게 진동을 좀 천천히 해요. 이거 자세한 건 이제 뒤에서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빛도 이런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세슘 원자에서 빛이 나올 때 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 가지고 1초라는 시간을 과학자들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진동할 때 기준을 정한 거야. 얼마만큼 진동할 때 시간을 1초라고 이렇게 딱 정한 거거든. 근데 세슘에서 나온 빛이 얼마만큼 진동하는지 그 숫자는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건 알 필요 없고 너네가 알아둬야 될 거는 1초라는 시간을 과학자들이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1초라는 시간을 정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됐니? 그 다음에 우리가 쓸 때가 좀 부족하니까 한번 지워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 찍어서 카톡에 남겨줄게요. 그 다음에 길이 한번 볼게요. 아침에 10시에 나오려니까 힘들죠? 또 방학하고 그래가지고 다 늦잠이라는 얘기지? 학원 수업 없을 때도 몇 시 정도에 일어나요? 한 12시에 일어나네? 아니야? 더 늦게 일어나?
자, 두 번째. 길이 측정. 자, 시간은 우리가 1초라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시간을 측정해서 쓰고 있고,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레이저를 쏴요. 레이저가 너네 빛이죠.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대. 그 물체에다가 빛을 쐈어. 빛을 쏘면 물체에서 어떻게 되는 빛이? 반사돼서 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빛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를 설치해 두면은 우리가 요 레이저부터 요 물체까지의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빛을 쏴가지고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검출기까지 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6초 만에 왔다. 그럼 물체에 반사된 빛이 검출기로 6초 만에 와서 시간은 우리가 알아냈어. 그리고 빛을 쐈죠. 너는 빛의 속력이 얼마인지 아니? 빛의 속력은 너네 소문자 C로 보통 표시를 해줘요. 앞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빛의 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 혹시?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3 곱하기 10의 8승 m/s. 이게 뜻하는 게 뭐니? 빛은 1초당 3 곱하기 10의 8승만큼 이렇게 멀리 간다는 거죠. 엄청 빠른 거지. 그러니까 똑딱할 때만 쫙 가는 거지. 인간들이 아직까지 이해하는 것 중에 빛보다 빠른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빛이 가장 빠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봐봐. 레이저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빛을 쏴가지고 물체에서 반사돼서 오잖아. 그럼 반사돼서 온 시간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속력을 알고 있으면, 너는 수학에서도 많이 배웠듯이 거속식으로 공식 알죠? 그럼 거리가 길이죠. 길이.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하니? 속력 곱하기 뭐야? 시간. 됐니? 실시간인데 지금 졸리니까 지금 대답해봐. 가만히 좀 졸려. 선생님 목소리도 가뜩이나 졸리네. 여자 선생님들이 음이 좀 높아갖고 좀 덜 졸리고, 남자 선생님 목소리는 조금 졸려서. 근데 원장 선생님하고도 수업 해봤니? 안 해봤니? 원장 선생님, 남자 선생님 수업 안 해봤어요? 원장 선생님 지금 옆에서 수업하시는데 목소리가 되게 크시네. 자,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구하잖아. 그럼 지금 뭘 쏜 거니? 빛을 쐈죠. 그럼 빛의 속력이 얼마? 3 곱하기 10의 8승 m/s. 단위는 생략할게. 그리고 시간. 빛이 갔다가 반사돼서 되돌아오는데 6초 걸렸죠. 그럼 시간 6초가 있는데, 우리가 측정하는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거지. 근데 이 시간은 뭐니? 갔다가 오는 시간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시간을 대입할 때 갈 때 시간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갈 때 거리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다시 볼게. 이 레이저부터 물체까지의 우리 거리, 길이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빛을 쐈어. 그러면 빛의 속력 곱하기 빛이 이동한 시간이 필요한데,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6초 걸렸으니까 갈 때 시간은 요거의 절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저 레이저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길이를 우리가 측정합니다. 이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책에 10쪽하고 11쪽에 나오는 거는 그냥 요 정도 개념. 네? 요
이 정도 개념만 좀 알아두시고 거기 11쪽에 뭐 현대 측정 기술 그래가지고 뭐 GPS, 전자현미경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과학책 읽듯이 참고 삼아서 한번 보세요. 자, 내용 말하면 좀 지겨울 테니까 우리 그 밑에 기본 문제 있죠. 기본 문제는 풀고 넘어갈까? 거기 가로카는 집에서 한번 해보고 밑에 4번까지 있죠. 시간 조금 줄게요. 그 밑에 4번까지 옆에 책을 좀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자. 먼저. 다 불러줄 테니까. 자, 12조. 하다가 졸리는 얘기하세요. 응? 괜찮으니까? 자, 12쪽에 보면은 기본량이라는 게 나와요. 자, 과학자들이 7가지 기본량을 정해놨어요. 기본량, 기본 단위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너네 시간의 단위가 뭐가 있지? 뭐 초, 세컨드도 있고, 분, 뭐 미니도 있고, 시간, 아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 단위죠.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시간은 초, 세컨드를 기본 단위로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 이렇게 쓰자. 약속. 이걸 기본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은 초를 기본 단위로 우리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 길이는 너네 알다시피 뭐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막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길이는 우리가 미터. 미터를 우리가 기본 단위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밖에 뭐가 나오냐? 질량, 전류, 그 다음에 온도, 강도, 또 한 가지가 물질량. 이렇게 해서 7가지인데 너네 질량은 뭐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야. 질량이 뭐니? 질량. 뜻이 뭐니 이게? 어떤 물질의 고유의 양이라 그래서 너네 질량은 어디 가든지 변하는 값이 아니죠. 너네 그래서 지구에서 질량이 10kg짜리가 달로 가져가도 질량은 변해 안 변하죠. 1학년 때 배웠어 그러면 중학교. 근데 무게는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지구에서 물체의 무게랑 달에서 무게는 다르죠. 너네 지구보다 달로 가면은 무게가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죠? 6분의 1. 그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질량은 어디 가든지 변하지 않는 고유의 양인데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어차피 이거 단위 나왔으니까 저거까지도 한번 더 볼까? 너네 1시간이 몇 분이니? 이거 다 알죠? 1시간이 60분이지? 이거 미민 약자예요. 1분은 몇 초니? 60초죠. 그러면 1시간은 몇 초니? 60 곱하기 60에서 3600초야. 이것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1km는 몇 미터니? 1000m죠. 그러면 1m는 몇 센티미터니? 1m 몇 센티미터? 100cm죠? 그럼 1kg은 몇 g이니? 1000g이지? 그럼 1g은 몇 mg이니?
이거 천이에요, 천. 천. 이렇게 돼요. 단위도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전류. 너네 그 중학교 전기 배울 때 전류, 전압, 저항, 뭐 오hm 법칙 이런 거 배웠잖아. 전류 단위 뭐 썼지? 쓸 때 A라고 쓰고. 어떻게 했지? 암페어. 이거 과학적 이름이죠? 암페어. 아, 쓸 데가 없네. 그러면 1암페어가 몇 밀리암페어니? 너 때문에 저기 1암페어가 몇 밀리암페어예요? 1000밀리암페어. 1000밀리암페어. 그 다음에 온도. 너네 온도 우리 생활에서는 섭씨 온도 많이 써요. 오늘도 날씨가 더운데 뭐 이렇게 30도씨에서 섭씨 온도를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과학에서 쓰는 온도겠죠. 절대 온도라고 들어갑니다. 절대 온도. 요거 단위가 뭐냐면은 K로 쓰고 읽을 때는 켈빈이라고 해요. 이 절대 온도는 뭐냐면요. 입자들의 운동을 가지고서 온도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뭐 원자나 분자들의 운동. 너네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 중에 누가 온도가 제일 높니? 기체가 제일 높죠. 너네 고체를 가열하면은 액체가 되고, 액체를 가열하면 뭐가 돼? 기체가 되잖아. 응? 이게 얼음이야. 얼음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죠? 0도 이하지. 예를 들어서 0도라고 그러잖아. 근데 얼음을 가열하면 뭐가 돼? 물이겠지. 그럼 물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니? 0에서 100도 사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도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물을 가열하면 기체, 수증기가 되잖아. 그럼 수증기 온도는 몇 도니? 100도 이상이 되는 거지, 그치? 즉, 고체, 액체, 기체를 보면은 기체가 온도가 제일 높은 거야. 그럼 너네 중학교 때 배웠듯이 고체들은 입자들이 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이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제자리 진동하죠.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그치? 액체는 입자들이 약간 불규칙하게 이렇게 약간 자유롭게 움직이죠. 기체는 매우 자유롭게 움직이지. 그치? 그럼 잘 봐. 여기 봐봐. 책에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첫 시간에 배우는 거 되게 쉬운 거야. 그럼 봐봐. 입자들이 움직여 다녀요. 근데 입자가 빨리 움직일수록 온도가 어떤 거야? 높은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빨리 움직이죠. 왜? 열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절대 온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과학에서 쓰는 온도인데 입자들의 운동이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니까 입자들의 운동성 가지고 온도를 매기는 게 절대 온도야. 그때 0켈빈이라 그러면은 입자가 정지했을 때 온도를 0켈빈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이 입자들이 정지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정지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입자가 정지했을 때 온도는 0켈빈. 그러면 100켈빈이라 그러면은 이제 입자들이 움직이는 거지. 그럼 200켈빈이라 그러면은 얘보다는 더 빨리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입자들의 운동성 가지고 온도를 매기는 걸 절대 온도다. 단위는 켈빈. 광도는 뭐니? 광도. 광자가 무슨 광자? 빛광자지. 빛의 세기.
교실에 전등을 하나 켜놨어. 그 빛이 약하죠. 10개 켜놨어. 강하지. 그 빛이 세게. 단위는 CD라고 쓰고 읽을 때 칸델라라고 써요. 요게 광도, 빛의 단위고. 물질량. 이거 들어봤니? 물질량. 이게 뭐냐면은 어떤 입자들을 묶었을 때 묶음 단위를 얘기해요. 이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 배울 때 나와요. 단위가 이렇게 MOL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읽니? 그대로 발음나는 대로 하면 몰이 되죠. 몰. 물질량이 뭐냐면 입자의 묶음 단위. 예를 들어 봐봐. 너네 연필 한 자스가 있대요. 연필 한 자스가 연필 몇 자루니? 12자루지. 계란 한 판이 있대. 계란 한 판이 몇 개니? 30개죠. 자꾸 대답해봐. 틀려도 돼. 30개.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요 다스라는 거하고 판이라는 거는 묶음 단위야. 다스라 그러면 몇 개를 묶은 거? 12개 묶었을 때 다스라고. 판이라 그러면 몇 개 묶은 거? 30개. 요런 묶음 단위 중에 몰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1몰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입자를,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 이런 입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오는 거를 1몰이라고 해요. 다시 봐봐잉. 다스가 12개 묶어놓은 거야. 몰은 몇 개 묶어놓은 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엄청 많이 묶어놓은 거야. 요거를 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너네 나중에 화학 배울 때 선생님이 이제 해줄 거야. 이거는 그때 가서 배우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은 기본 양이라 그래서 얘네들의 기본 단위들이 있다. 네? 기본 단위. 어떤 걸 쓰는지 알아두고, 요 광도하고 물질량은 잘 안 나와. 나중에 가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도량 볼게요.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까지 하면 소단원이 하나 끝나니까 오른쪽 페이지까지 하고 한 10분씩 돼요. 너무 지겨울 테니까. 선생님 안 쉬어도 되는데 너네 수업하다 표정 보면 그냥 하진이는 집 여기서 머리 한 얼마나 걸려요? 올 때 얼마나 걸렸어? 35분? 안 들려. 25분에서 30분? 예완이 30분 정도? 그 다음에 이름 까먹었다. 지우는? 집에서? 5분? 안 들려. 5분? 가깝구나, 여기서. 그 다음에 저기, 공연이는? 자전거 타고 싶어? 자, 지울 동안 잠깐 그냥 선생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집이 멀어서 학원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차 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쪽 밑에 보면 유도량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너네 속력 어떻게 구하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아까 전에 우리 기본량의 시간하고 거리 배웠잖아. 그럼 유도량은 뭐냐면은 이런 시간하고 거리라는 기본량을 이용해서 어떤 식을 유도했을 때 그걸 유도량이다. 그래서 너네 아까 거리의 기본량, 기본 단위가 뭘 쓴다 그랬지? 미터 쓴다 그랬죠? 시간의 기본량, 기본 단위 뭐 쓴다 그랬어? 초, 세컨드 쓴다 그랬지?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미터 퍼 세크를 유도량으로 쓰게 돼요. 네? 그럼 너네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육각기둥이 있다라고 그러죠. 자, 이 육각기둥이 차지하는 부피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지.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부피를 구해. 그럼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이야. 그러면 길이의 아까 기본량, 기본 단위가 뭐 쓴다고? 미터 쓰죠. 그럼 미터 곱하기 미터니까 그러면 부피의 유도량은 어떻게 됩니까? 세제곱미터가 되죠. 그치? 맞니? 그래서 우리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유도량은 우리가 아까 배운 기본량을 이용해서 어떤 식을 유도했을 때 그거의 단위.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은 접두어라는 게 있어요. 자, 접두어. 이 접두어는 뭐냐면은 우리 기본량 단위 앞에다가 어떤 문자로 걔의 크기를 간단하게 표시해 주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썼듯이 1km를 미터로 바꾸면 얼마라고? 1000이죠. 근데 우리 요 미터라는 게 뭐였어? 길이의 기본량이었죠. 기본 단위. 그치? 근데 요 앞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킬로를 쓰면은 기본량 앞에 어떤 문자를 써가지고 나타내는 거 요거를 접두어라고 그러죠. 네? 근데 킬로가 없어졌어. 킬로가 없어졌더니 뭐가 들어갔니? 1000이 들어갔지. 그래서 접두어 중에 요 킬로는 1000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책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접두어에 나노, 그 다음에 마이크로, 밀리, 센치도 알아볼까? 네, 센치, 헥토, 그 다음 또 뭐 나왔냐? 킬로, 메가, 기가. 뭐 이런 접두어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N으로 쓰고 읽을 때는 나노라고 읽어줘요. 요게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나노미터라 그러면은 얘를 미터로 바꾸면 길이의 기본량이 미터지? 이 나노가 얼마 뜻한다고?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는 10의 9승분의 1하고 똑같은 거지. 엄청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하니까 얘를 미터로 바꾸면 10의 9승분의 1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라고 있어요. 마이크로.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뜻하고 그 다음 밀리라는 게 있어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 요 센치하고 헥토는 잘 안 나오는데 책에 있으니까 센치가 10의 마이너스 2승 헥토는 10의 2승 이렇게 돼요.
그리고 킬로가 얼마? 10의 3승. 메가. 얘가 10의 6승. 기가. 얘가 10의 9승. 그리고 니네 뭐 USB나 컴퓨터 용량 같은 거 뭐 핸드폰 용량 따질 때 1GB 뭐 이런 거 들어가니? 1GB라고 그러면은 바이트로 바꾸면 얼마니? 10의 9승 바이트가 되는 거지, 그치? 기가가 10의 9승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량 앞에다가 어떤 접두어를 써서 얘네들의 크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로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접두어들 한 번씩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밑에 마찬가지 네 문제 있네요. 그거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문제.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이걸 촬영하니까 너네가 핸드폰 잘하잖아요. 지금 핸드폰 촬영하다가 저기 뭐야 뭐 폭염주의보인가 뭐 기상청에서 날라와가지고 그 문자가 뜨니까 핸드폰이 저기 동영상이 꺼져버리네. 그거 저기 뭐야 그 긴급 문자 이런 거 안 날라오게 하는 방법 혹시 아니에요? 핸드폰에 차단이 있어? 차단 기능이 있어? 좀 이따 좀 가르쳐줘봐요. 그 긴급 문자가 날라오니까 동영상이 딱 끊겨버리네. 자, 봅시다. 20페이지에 보면은 신호하고 센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신호는 쉽게 얘기해서 자연에서 생기는 어떤 변화를 신호라고 해요. 너네 지금 교실에 저기 스위치를 눌러서 형광등을 켜면 빛이 쫙 나오지. 그리고 자연에서 무슨 변화가 생겼죠. 빛이라는 게 나왔지, 그치? 이런 빛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 얘기를 하면은 소리가 자연에서 생기죠. 소리신. 또는 열에 의해서 온도신, 열신호라고 그래. 이렇게 자연에서 생기는 어떤 변화들을 신호라고 하고, 우리가 신호를 보면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네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있대요.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있어요. 그럼 너네 신호등에 들어오는 파란불은 빛신호가 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건너라, 건너지 말라. 건너도 된다, 건너라 그런 얘기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신호를 보고서 또는 뭐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걸 보고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 수업할 때도 어때? 선생님이 소리를 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소리를 듣고서 너네가 이 과학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때 신호가 크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는 게 있고 디지털 신호라는 게 있는데, 아날로그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신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변하는 자연 그대로의 신호.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뭐냐면
불연속적인 기계나 뭐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신호. 그래서 너네 기계나 컴퓨터는 이진수 쓴다고 들어봤니? 영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들어봤니? 그럼 선생님이 지금 저기 이렇게 말을 하잖아. 말을 하면은 선생님 소리 신호가 보면은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또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연속적으로 변하잖아. 이런 거는 자연 그대로의 신호,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고 선생님 목소리를 만약에 컴퓨터에다 저장을 시켰어. 그럼 컴퓨터는 0 아니면 1로 그 정보를 저장하거든. 그리고 선생님 지금 목소리 낸 거를 0, 1, 1, 0, 0, 1, 1 이런 식으로 저장을 시켜버려요. 그럼 그건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라고 해요. 그래서 신호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센서라는 게 있어요. 센서는 어떤 신호를 받아가지고 신호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수치로 표현해주는 장치. 이거를 센서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 센서라 그러면은 광이 빛광자잖아. 빛이라는 신호를 감지해서 빛이 지금 어느 정도 센지 수치를 표현하는 게 광 센서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온도 센서라 그러면 무슨 말이야? 열이라는 신호를 받아서 우리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얼마만큼 지금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수치로 표현하는 장치를 얘기하죠. 그럼 이런 센서들은 자연에서 오는 아날로그 신호를 기계니까 이제 정기적 신호로 바꿔줘요. 그리고 얘를 이제 만약에 저장하거나 그럴 때는 무슨 신호로 또 저장을 할까? 디지털 신호. 봐봐.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배우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연에서 오는 어떤 변화들을 신호라고 그러고 자연의 신호들은 대부분 아날로그 신호야. 근데 그 신호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장치를 센서. 그럼 센서는 자연에서 오는 신호를 정기적 신호로 바꿔서 이 센서가 감지를 하고 저장을 할 때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가지고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됐나? 자, 그 정도 내용만 거기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네 문제 풀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과학의 기초가 끝나요. 그래서 너네 하품하는 거 보니까 되게 쉬워갖고 지루하지, 그치? 이거 과학의 기초는 여기 끝나고 이제 본 내용으로 넘어가니까 그 네 문제만